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새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떤 현안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는 불산 사고 등 인재로 인해서 예. 대형 환경 재앙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재건축 등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5분 발언이죠? 여기서 이제 도교육청이 어려운 도 재정 상태에도 교육환경 개선보다 이 표퓰리즘에 몰두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들어오면서부터 네.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그렇죠. 일부 특수학교에만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약 20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매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극히 일부 학교에만 이렇게 편중 지원되다 보니까는 예산의 편성의 균형성이라든지 편향적인 어떤 이런 지원을 인해서 골고루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혁신학교로 인해서 현재 경기도 교육이 전국에서 학습 성취도 꼴찌, 그렇죠. 또 그리고 교육청 평가 꼴찌, 그리고 학생 폭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런 교육의 도시로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잘못된 점이 아니겠느냐. 지금 김상곤 교육감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의 불만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교육 환경이 좀 개선되기,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좀 노력이 필요할까요? 도교육청에서 예. 이런 것을 보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 혼자만의 어떤 개인적인 교육 정책이 아닌 자기를 따라오라. 일부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해줘서 어떤 여론몰이식, 특히 고교 평준화라든지 예. 혁신교육 아니면 뭐 다른 교육이 없는 것처럼 이런 포퓰리즘, 어떤 표를 한마디로 의식한 이런 정책이 이제 다시 한번 재점검되고 새로운 교육 정책이 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육을 위한 좀 정책들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지방의원들에 대한 좀 역할론 강화 굉장히 말씀 많으신데 특히 보장안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여기 앞장서고 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우리 도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도 넓고 또 경기도 전체라는 커다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혼자로서 과연 다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불만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또 질 높은 삶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홀로 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보자. 그의 일환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 계신 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구가 용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용인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고교 평준화 같은 현안도 있는데 가장 생각하시는 의원님 생각하시는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용인시가 약 179개 초중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중학교 졸업생들이 약 28,000명 정도 이렇게 졸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 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2,700명 정도뿐이 관내 고등학교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초인구 같은 경우에는 2,800명이 졸업했는데 1,700명 정도뿐이 약 1,100명 정도가 딴 데로 가야 관내에 입학을 못하고 유학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평준화를 하겠대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초인구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3개가 신설이 당장이라도 필요한데 이것이 안 되고서는 고교 평준화를 하겠다. 교통 여건이 아직도 하나도 해결도 안 됐고, 또 그리고 환경 개선도 시설도 안 됐고 5, 60년 된 학교들이 무지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시설 개선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고교 평준화라는 그런 안을 갖고서는 이것도 역시 포퓰리즘 형태로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고교 신설이 필요 이후에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 학교가 있어야 평준화하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관내 학교도 없는데 평준화 시켜놓고 평준화인데 저쪽 먼 데 가서 댕겨야 되고.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 근처. 네, 예. 좀 문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이제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이세요? 용인시가 지금 그 채무가 약 1조 4천여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용인이 먼저, 어떤 이런 어려운 긴축 재정을 통하고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발굴을 하고 또 그 외에 기업 유치라든지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용인시가 앞으로 그 실업난이 상당히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통한 실업자 어떤 해소도 해야 되겠고 특히 용인이 100만 도시에 가까운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살아있는 복지도시, 테마가 있는 도시, 전국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려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할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뛰셔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